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저희 채널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특히 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댓글에서는 아산 북부권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댓글을 인용해보자면 인주역 주변이 바로 아산 북부 10만 도시 K밸리 K스페이스입니다만 이 지역을 둔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콕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도로교통을 중요시하는데 당진 천안 고속도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 전철 중 이 어느 하나 둔포를 지나가는 게 없는데 왜 자꾸 둔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내용이세요. 이런 지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의견에 대한 저희 근거를 설명드리며 아산의 성장축과 개발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인주는 어떤 지역일까요? 인주 지역은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의 서인주 IC와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인주 IC,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의 인주역까지 두 개의 IC와 하나의 철도역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트리플 역세권과 같은 교통망이 형성될 예정이죠.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많은 이들이 인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설이 예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인주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인주가 좋지 않다거나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인주 지역의 실제 가치와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인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인주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저번 천안 영상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시의 성장에는 성장축, 기반시설, 개발 가능지, 인구 배분이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천안은 북부 생활권인 직산 성안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아산은 어떨까요? 아산의 도시 성장축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산은 온양을 중심으로 하여 당정, 둔포, 신창을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온양이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도심은 탕정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인주와 송악은 지역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온양, 둔포, 신도시 등이 개발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산에서는 남북축에 두 개의 주요 발전축이 설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서해선이 위치한 인주를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KTX와 SRT가 있는 탕정과 둔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주는 도심이나 부도심보다 낮은 위계에 지역 중심으로는 설정되어 있지만 광역교통시설의 위치로 인한 중요 성장축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아산은 남북축으로는 두 개의 성장축과 동서축으로 한 개의 성장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성장의 축에 따라가는 기반시설은 어떨까요? 현재 인주의 주 발전축에는 공사 중인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있으며 탕정과 둔포를 잇는 성장축에는 과거 북천안 IC 연계도로로 계획되었던 도로가 신규로 반영되어 아산의 외곽순환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동서축으로는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네요. 기반 시설은 확실히 성장의 축에 따라 갖춰져 있어요. 다음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자면 이 탕정 지역은 이미 많은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봉 지역의 쌍용리, 쌍암리, 둔포 쪽에는 석교리와 운교리가 주목할 만한 개발 가능 지역으로 꼽히네요. 인주 지역 역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옛 인주지구였던 문방리와 관암리 일대가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현재 개발 가능한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도시 성장의 가능성을 보는 마지막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죠. 이 인구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기존 인구입니다.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개발 시 기본적으로 주변에 일정 수준의 인구가 필요하죠. 이는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기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 내에서 이동 수요가 발생하여 개발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 배분입니다. 기존의 인구는 해당 지역 내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신구 인구 배분의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배분이 없다면 지역 내에 개발 수요가 있다고 해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죠. 그럼 해당 지역에 인구가 많이 있거나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을 많이 받는다면 더 높은 확률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두 성장의 축에 있는 인주와 둔포의 인구를 볼까요? 첫 번째는 기존 인구입니다. 인주는 과거 약 10,00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년 기준으로 5,700명까지 줄었고, 반면 둔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현재 약 23,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는 둔포 지역이 기존 인구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을 보면 동부생활권인 탕정, 배방, 음봉에 현재 인구만큼을 배분해 약 14만 명의 인구가 배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14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내용만 보면 아산이 동부생활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오늘의 핵심인 북부생활권인 영인, 인주, 둔포 지역은 약 6만 5천 명이 배분되었는데, 이 중에 1만 명 같은 경우는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에 수용될 예정이죠. 하지만 나머지 5만 5천 명의 배분이 인주로 간다면 댓글의 작성자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둔포에 배분된 것이라면 제 생각이 맞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확정적으로 어디라고 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북부생활권에 6만 5천 명이 배분되었다고 하지만 북부생활권에서는 인주, 둔포, 영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발표된 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인주와 둔포 모두 주 발전축에 포함되어 있으나 인주는 송악과 같이 지역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둔포보다는 낮은 위계로 설정되어 있죠. 개발 가능지는 두 지역 모두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아 이 부분에서는 유사한 상황이고요.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인주 쪽에는 과거에 진행된 사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반면 둔포와 탕정 쪽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어 두 지역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측면을 보자면 인주는 기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둔포는 비록 적은 수치이지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의 배분은 북부 생활권으로 통칭해서 6만 5천 명을 배분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현재 도시기본계획만으로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과거를 보겠습니다. 인주에 위치한 광역교통시설이 계획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왜 인주 이쪽 방면으로 계획을 했을까? 이 계획이 구상되고 있었던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2016이 고시된 1998년으로 가볼게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도시계획과 개발 전략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장 총량제와 같이 수도권 규제 정책과 함께 대학교의 신설 및 확장을 제한하고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배경 속에서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이 나왔어요. 이 계획은 평택, 화성, 안성,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개발 권역으로 지정하고 천안을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 개발과 해안가에 인접한 곳에는 산업단지 배치를 목표로 했다. 이 시기에 수립된 게 바로 아산 신도시입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예요. 이 경제특구의 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IMF 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고도성장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아산의 인주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계획되었었죠. 이곳에서는 첨단 산업과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수도권 규제,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국가의 성장축이 아산만 일대에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같은 중요 교통 인프라를 배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1999년 12월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단선철도 야목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 노선이 현재의 서해선 복선 전철의 시초이고요.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1990년 중반에 논의되기 시작해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상에서 제2 서해안고속도로의 변경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평택 홍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종점이 홍성에서 부여로 변경되었죠. 당진고속도로 또한 2001년에 수립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동서 5축으로 당진에서 울진까지의 노선이 계획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노선으로 결정된 거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계획들이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신도시, 온양, 인주가 주요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인구 배분이었죠. 신도시, 인주, 온양의 성장축에는 많은 계획들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해 엄청난 인구 배분을 합니다. 1995년에 약 6,600명밖에 안 되는 인주 지역에 5만 5천 명을 배분했고 기존 인구가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신도시인 탕정에는 무려 2만 3,500명을 배분해요.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대학과 기업이 모두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죠.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전면 해제와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일부 해제가 되어 인주지역의 개발 전략도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주는 개발 가능지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은 계획되어 있었지만 성장의 주축에서 다소 멀어졌죠. 이렇게 변화하는 국가 정책 속에서 인주지역은 과거에 계획된 이상을 잃었고 성장의 축이 빠진 채 기반시설만 남아버린 거죠. 이 지역의 광역교통시설은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성장의 축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채로 껍데기인 기반시설만 진행 중인 것이고요. 실제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 인주지역의 위상이 떨어진 이후에는 IC나 역사를 제외하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진행을 요구해 남게 된 겁니다. 과거의 위상을 잃은 채 기반시설만 남은 지역이 바로 인주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주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주는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게 제 영상의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처럼 기반시설만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논리라면 광역교통시설의 최고봉인 고속철도가 설치된 곳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야겠죠. 하지만 여러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고속철도가 있는 공지역 주변을 보면 여전히 개발이 안 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은 광역교통시설만으로는 지역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투자를 고려할 때 단순히 하나의 계획만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장의 축, 기반시설, 개발 가능지, 인구 등등등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토지의 가치 상승은 단순한 한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심사숙고하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꼼꼼한 접근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고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